안녕하세요. 샘쌤의 알스타입니다. 오늘은 6번째 강의 판이동의 원동력과 플룸 구조론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플룸 구조론에서는 일단 판 구조론이랑 비교해서 아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열정. 반드시 학습하세요. 네. 먼저 판이동의 원동력이 뭐냐? 과거에 홈즈는 멘틀 대류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게 맞는 말이죠. 따라서 멘틀 대류가 기본적인 판 이동의 원동력인데 특히 일단 답을 적어놨죠. 특히 부분 용융되어 있는 연약권의 대류가 멘틀 중에서 대류하는 부분이죠. 네,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멘틀 대류뿐만 아니라 더 추가적인 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원동력도 있더라. 네, 그렇게 해서 가지고 있는 힘이 3가지가 있는데 해령에서 잘 볼게요. 여기 이 A 힘, 해령에서 밀기, 그리고 B 힘은 완만한 해령 경사를 타고 미끄러져 내려가는 힘. 다음에 해구에서 섭입하는 판이 뒷판을 잡아 당기는 힘. 네, 이걸 각각 해령 밀기, 리치, 푸시, 미끄러져, 슬라이드 다운. 다음에 해구에서 잡아 당기는 슬랩, 풀. 이 3가지로 선생님이 영어로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네, 근데 이 3가지를 보통 해구가 있는 판이 그렇게 모든 판이 해구가 있는 판이 아니기 때문에 해구가 있게 되면은 판의 이동 속도가 조금 더 빠르게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수업 시간에 했던 거. 아메리칸 판과 오스트레일리아 판 누가 더 빠를까요? 띵동. 네, 오스트레일리아 판이 훨씬 빠릅니다. 왜냐하면 둘 다 해령이 있어서 해령에서 미는 힘 작용합니다. 근데 오스트레일리아 판은 자기 판 내부에 섭입대가 있어서 섭입하면서 이 판을 끌어당겨줘요. 근데 남아메리카 판은 이 판을 이렇게 먼저 끌어주는 그 판이 없죠. 이쪽에 해구가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해구를 갖고 있지 않죠. 따라서 해구를 가지고 있는 오스트레일리아 판이 더 빠르거든요. 어딘가 볼까요? 남아메리카판 여기입니다. 네, 대서양 중앙 해령에서 이쪽 발산하는 이쪽 판이고요.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판은 여기예요. 여긴데 여기 해령 있잖아요. 해령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거, 그리고 그대로 또 해구에서 잡아당기는 거. 2가지 힘이 같이 이루어지니까 여기가 더 훨씬 빨라요. 남아메리칸 판보다. 이쪽 판들은 되게 느려요. 해구가 없어서.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해구에서 섭입하는 판이 잡아당긴 힘까지 있으면 더 빠르다. 다음 플룸 구조론 들어가겠습니다. 중요하죠? 자, 지금 여기에서 이게 하와이 열도, 그리고 이게 엠퍼러 해상군입니다. 자, 하와이 섬은 현재도 굉장히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형인데요. 화산 활동이 왜 일어나는 걸까? 하와이는. Why? 판의 경계라서? 판 구조론에 의하면 판의 경계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태평양판의 거의 정 가운데에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판 구조론으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와이를 좀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게 하와이 섬입니다. 이쪽이 하와이 섬. 그랬더니 지금 이게 암석들의 연령이에요. 하와이에서 멀어지면서 암석 연령이 증가하네요. 네,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지고, 그리고 지금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거는 오로지 하와이 섬에서만 일어난대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지. 하와이 그 밑에 지구 내부에 마그마를 만드는 장소가 고정되어 있고 이 위에 판이 이동하면서 그 이동 자국대로 뭔가 흔적을 남겨놓는 거지, 섬으로. 그래서 만약에 여기 이렇게 판이 있다고 하면 열점이라는 어떤 고정된 마그마 저장소에서 계속적으로 분출하는데 판이 이렇게 이동하면 얘가 이제 이쪽으로 가게 돼서 또 만들고, 그러면 기존의 2개가 또 이쪽으로 가서 또 만들고,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라면 이 하와이라는 이
내부 깊숙한 곳에 마그마를 만드는 데가 있는데 이 마그마를 만드는 데는 어쩌면 아주 지구 내부에서 뜨거운 무엇인가가 올라오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실제로 이러한 하와이 섬의 화산 활동을 설명하는 게 플룸 구조론이죠. 그래서 지구 내부를 지진파를 통해서 온도 구조를 파악하는 거를 지진파 단층 촬영이라고 하는데요. 지진파 단층 촬영을 해봤어. 그랬더니 외곽과 멘틀의 경계에서부터 뭔가의 기둥이 올라오는 모습들이 포착이 된 거예요. 사진상으로. 여기 뜨거워서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은 지진파의 속도가 낮아요. 속도가 뜨거울수록 더 물렁물렁해서 옆에 팍팍팍 바로 전달 안 해줘요. 그러니까 뜨거운 플룸에서 더 낮단 지진파의 속도가 느리단 말이야. 그래서 여태까지 알고 있던 연약권만의 대류가 아니라 이 외곽과 멘틀 경계까지 내려가는 멘틀 전체의 대류가 있겠다라고 하는 플룸 구조론이 이제 대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 밀도 때문에 뭔가 뜨거워진 부분이 올라오고 또 밀도가 커서 하강하는 부분이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수직적인 어떤 멘틀 기둥을 플룸이라고 하고 이때 온도가 낮고 밀도가 큰 플룸을 차가운 플룸이라고 합니다. 차가운 플룸은 굉장히 따닥따닥따닥 경직돼 있어서 지진파가 바로바로 전달이 빨라요. 남뜨거운 플룸은 지진파의 속도가 느리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뜨거운 차가운 플룸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먼저 A, 어떤 플룸이죠? 네, 이거 보이죠? 밑으로 내려가는 게요. 네, 차가운 플룸입니다. 차가운 플룸은 일단 출발이 섭입입니다. 해양지각이 섭입을 하면 지구 내부 입장에서는 얼마나 해양지각이 차갑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섭입을 하는데 차가운 해양지각이 한 번에 바로 떨어지긴 힘들어요. 밀도가 여기 내부는 어쨌든 크잖아요. 그래서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 사이에 고여있대요. 고여있다가 지속적으로 계속 차가운 해양지각이 오면서 점점 밀도가 커지다가 이제 그 한계를 넘어서면 뚝 떨어지는데 서서히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차가운 플룸. 어디까지 가라앉아? 외곽과 멘틀 경계까지 가라앉아. 이때 차가운 플룸이 떨어지면은 너무 차가워. 그러니까 갑자기 깜짝 놀라서 여기 온도 구조의 교란으로 올라간대요. 플룸이.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뜨거운 플룸. 뜨거운 플룸은 차가운 플룸이 내려왔을 때 온도 교란으로 만들어지는 역작용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차가운 플룸이 체류를 했다가 뚝 떨어지면서 뜨풀이 생긴다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플룸이 형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플룸 구조론이에요. 실제로 지진파 단층 촬영을 해본 결과 우리 지구에는 거대 플룸 상승류랑 플룸 하강류가 있더래요. 남태평양의 대형 플룸, 그리고 아프리카 쪽의 대형 플룸, 그리고 차가운 플룸 하강류는 여기 아시아 쪽에. 그러면서 여기에 해구 하나 만들죠. 그리고 해령, 여기 대서양 중앙 해령은 여기 뜨거운 플룸도 존재를 같이 하네요. 이 판 구조론과 플룸 구조론이 별개가 아니고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보완적이에요. 서로. 네, 서로 배척하는 이론은 아니라고 했죠. 네,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판경계랑 판 내부의 모든 지각 변동을 설명하고자 두 가지 이론이 같이 필요해요. 알았죠? 그래서 여기 다시 돌아갈게요. 이거. 자, 여기를 보면 현재 하와이 섬에서만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 이때 하와이 섬에서 멀수록 섬들의 연령이 증가하는 걸 보아 이게 옛날에 만들어진 화산섬이구나. 이 화산섬은 과거에는 여기 있었겠지. 그치? 태평양판의 이동 방향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화산섬이 옛날엔 여기에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이동을 하니까 이 배열대로 만들어진 거고, 현재의 이동 방향은 여기 열점에서 만들어진 화산섬에서부터 나열된 방향을 이어
이게 현재의 이동 방향입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만약에 판이 또 이렇게 이동하니까 앞으로 화산섬이 또 지어진다면 하와이에 대해서는 이쪽 방향에 만들어지겠죠. 따라서 하와이에 대해서 남동쪽에 새로운 화산섬이 만들어지겠죠. 상대적으로. 네, 여기 이동 방향 체크하는 거 꼭 중요합니다. 네, 현재 열점 찾아. 열점에서 나열된 섬의 배열을 그려. 이게 현재 판의 이동 방향입니다. 이거는 옛날 거. 나이만 쳐다봐도 이게 옛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열점. 열점이라고 하는 건 결국 누가 만든다? 뜨거운 플룸이 만든다. 그래서 지표면과 만나는 지점 아래 마그마를 고정적으로 만들어내는 위치. 뭐다? 열점. 대표적으로 하와이 열점이 그렇습니다. 위치 고정되어 있다는 거 중요해요. 따라서 열점은 고정되어 있는데 그거 위에서 판이 이동하기 때문에 결국 그걸 쳐다보면 판의 이동 방향과 속도를 알 수 있다. 이동 거리, 그리고 거리와 판의 그 연령만 알면, 화산섬의 연령만 알면 속도 알 수 있죠. 거속시니까. 자, 여기에 지금 열점이 있어요. 그러면 고정적으로 팡팡 터뜨려서 섬을 만들어. 그러면서 점점 판이 이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화산섬이 배열된 거지. 열점에서 멀어질수록 나이가 증가하는 얘가 가장 먼저 생긴 거죠. 그렇죠? 따라서 화산섬은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이때 판의 이동 방향은 어느 방향이에요? 방위표에 근거할 때. 이쪽 방향이니까 이게 어느 방향이지? 서쪽이죠. 방위표 있는 거 기본입니다. 네, 다음 플룸 구조론이랑 파운 구조론을 구분해서 아는 게 성취 기준이에요.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플룸 구조론은 판과 뭐의 상호작용? 멘틀 전체의 상호작용이죠. 수직적인 움직임에 포커스를 맞췄죠. 멘틀 전체. 판 구조론은 어때요? 판과 특히 멘틀 상부에서만 상호작용을 하죠. 연약권이라고 하는. 그래서 멘틀 상부라고 적을게요. 다음에 플룸 구조론은 멘틀 전체의 수직 운동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췄다. 판 내부에서의 화산 활동을 설명한다. 판 내부, 하와이처럼. 근데 판 구조론은 판이 섭입하기 전까지는 주로 지구 표면이 수평적으로 판에 떠다니는 그런 수평 운동을 설명을 하고요. 섭입하는 부분에서만큼은 약간의 수직 운동을 설명을 합니다. 이때 판 구조로는 어디에서 지각 변동? 그치, 판의 경계에서 지각 변동. 네, 서로 상호 보완적인 이론입니다. 자, 여기는 그냥 한번 읽어보고 그런가 보다 하면은 됩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여기 지금 아프리카잖아요. 여기에 동아프리카 열곡대라고 해서 이렇게 발산대가 존재를 하는데 또 이 동아프리카 열곡대는 이렇게 지진파 속도가 단면으로 촬영했을 때 느려지는 뜨거운 플룸이 올라오는 구역이기도 해요. 우리 아프리카에 거대 플룸이 있다고 했죠? 네, 그래서 여기는 발산 경계이면서 또 열점도 존재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